혹시 내 건강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더 많다면 어떨까요? 잇몸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전신 질환과 관계가 아주 깊고요. 암이나 치매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마주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잇몸 건강을 망치게 하는 생활 습관과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치과의사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정혜인 원장입니다. 잇몸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잇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스트레스랑 잇몸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코티솔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반응을 조절해 주는데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 높아진 코티솔이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잘 막아내던 구강 내 세균들이 갑자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거나 시험 기간 등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잇몸이 붓고 아팠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 평소에 구석구석 놓치는 부분 없이 잇몸을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어떤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해지지 않는 잇몸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첫 번째는 식후 최소 30분 이내의 양치질입니다. 사실 잇몸 관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한 내 몸을 만드는 것처럼요. 양치질은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이지만 이것보다 강력한 잇몸 관리는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이나 충치 모두 결국은 입안의 세균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이 세균의 먹이를 최대한 빨리 깨끗이 제거하는 관리가 바로 양치질입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로 잇몸까지 닦는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텁텁한 입안으로 바로 식사하고 공부하거나 일하지 마시고 잠시 짬을 내서 양치질하며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그러면 잇몸에 어떤 칫솔질이 닿았을 때 상처 같은 거 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강한 칫솔모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아프지요. 우리 모두 분노의 양치질 알고 계시죠? 차인표 씨가 네. 이제 보여주셨던 그렇게 양치질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프지 않게 잇몸까지 양치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모형을 준비해 봤는데요. 칫솔을 어금니 표면 45도 정도로 위치시키고 가볍게 진동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치아 사이사이랑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에 칫솔모가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돌려서 부드럽게 돌려서 닦아줍니다. 앞니도 마찬가지예요. 진동을 주고 부드럽게 돌려서. 아래쪽도 해볼까요? 아래쪽도 보통 우리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하니까요. 45도로 이렇게 칫솔을 위치시키고 돌려서 닦아줍니다. 안쪽의 경우는 진동을 주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으로 양치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금니 맨 끝 쪽을 닦아주시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려서 닦는 방법으로 닦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치아 맨 끝쪽 닦아주셔야 합니다. 칫솔을 꼭 이 뒤쪽까지 집어넣어서 닦아주셔야 하는데 만일 칫솔이 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칫솔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는 칫솔 크기를 조금 작은 걸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양치질 시간, 보통 3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분이면 충분할까요? 3분이면 아주 훌륭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치아를 닦을 때 1분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하면 3분 정도 될 거예요. 잇몸 건강을 해치는 습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와 야식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염증이 일어나기 쉽게 만듭니다.
또 과음하는 경우 대부분 밤에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고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는 꼼꼼하게 양치질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럼 주무시는 동안 입속에서는 세균들의 파티가 시작되고 치주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럼 야식 먹고 양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야식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특히 야근과 야식은 잇몸 건강에 치명적인 조합이죠. 양치질을 잘해서 입속 세균 관리를 잘 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자체가 약해지면 정상적인 세균 분포에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야식을 드시면서 야근을 하면 잠을 충분히 주무시기 어렵겠네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하는데요. 야식은 최대한 간단하게 드시고 양치질을 잘 해주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야식 안 드세요? 야식을 습관화하지 마시라는 거지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 야식 드시죠? 저도 야식 좋아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미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 이 치료받으면 좀 회복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럼요. 치료받으면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들뜨고 붓고 아픈 느낌이 드실 거예요. 치석과 치태가 쌓여서 잇몸에 염증이 시작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치석은 집에서 홈케어로 제거하실 수가 없고요. 또 매일 양치하는 습관대로 양치질을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겨 안 닦이는 부분이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간단한 잇몸 치료로 잇몸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잇몸 건강을 망치는 생활 습관들 어떠셨나요? 스트레스 관리부터 올바른 양치질까지 작은 습관의 변화로 건강한 잇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 건강은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들을 잘 실천하시고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치과를 찾아주세요.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 정혜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